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 바로 한국산 차량입니다. 보통의 한국 차량이라고 하면은 가성비 좋고 실내 넓고 내부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로 제가 항상 가성비를 논했었는데, 오늘은 한국차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브랜드를 하나 더 새로 만든 바로 현대자동차의 기함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최초로 SUV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SUV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 SUV 하면은 좀 승차감도 불편하고 지프차에다가 나중에 이제 막 공습 경보 올리면은 국가에서 뺏어간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렸던 차고요. 또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안 좋고 내부도 굉장히 단출하고 무식하게 생긴 그런 차들을 떠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 SUV에도 고급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 성공을 가장 이뤄냈던 차량이 바로 포르쉐의 카이엔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 포르쉐 카이엔을 가지고 진짜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거를 모티브로 이렇게 SUV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SUV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뭐 여러분들 대한민국 SUV 하면 생각나는 회사가 바로 쌍용 자동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그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바로 기아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고민 끝에 아주 야심하게 이렇게 차량을 내놨는데, 엄청나게 기존에 있던 SUV와 다르게끔 고급화 전략을 짜서 이름까지 바꿔서 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고급화 브랜드 제네시스,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SUV인 GV80입니다. 여러분, 이 GV80 제가 과연 어떤지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껄렁껄렁하죠? 제가 컨셉을 바꿔보기로 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따라오시죠. 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벤테이가랑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 차량 디자인이 좀 벤테이가랑 조금 비슷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GV80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디자인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마크가 이 SUV 차체 크기만큼이나 커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제네시스가 요즘 밀고 있는 이런 방패형 그릴을 이렇게 적용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주 이따가 뭐 실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이빨에 썩은이처럼 그 레이더가 장착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롬을 이렇게 많이 쓴 거를 볼 수 있는데 살짝 블랙기가 나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그 두 줄 라이트는 저는 처음에 시트로행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줄 라이트를 이제 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져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옆 라인으로 올 텐데, 자, 옆 라인으로 오죠. 네, 그리고 옆 라인으로 왔습니다. 옆 라인으로 보면은 더 벤틀리사의 벤테이가를 닮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줄로 해서 이제 마카를 넣어 놨는데, 이게 이제 벤틀리도 사실 자사의 B 모양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놨었는데 그거를 조금 모티브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느낌이 더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휠 모양이 물론 이 휠 모양이 다른 차에도 많지만 유독 벤틀리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크롬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유광 하이그로시 처리된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합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크롬이면 크롬으로 딱 가고, 아니면 무슨 뭐 옵션을 넣어가지고 무슨 블랙 라인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런 거면은 아예 이런 그 검정색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난데없이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배색이 섞이면은 조금 난잡해 보인다고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루프 라인이 이제 뒤쪽으로 해서 창문 라인이 조금 밑으로 오고, 요 위에는 공간감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떨어진 라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테일 라이트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쫙 그어놨고, 범퍼 밑에도 역시 크롬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제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에도 이제 앞쪽처럼 이렇게 두 줄 테일 라이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이제 GV80 이렇게 뭐 제네시스 크게 써 있는 건 다 좋은데 굳이 여기다가 4WD를 써놨어요. 이런 레터링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저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롬이랑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디퓨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은 보이지 않아요. 숨겨놓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숨겨놓고 이제 가짜로 이렇게 머플러 팁을 만드는데 그런 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와이퍼가
보통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 안쪽으로 차라리 위쪽에 넣었으면 좀 안 보이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차라리 요즘에 이제 대세가 안 보이면서도 이렇게 제 기능을 하는 걸 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청소기는 여기다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제 샤크핀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포일러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뭐 뒤에 있는 김에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요 뒤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스위치는 이쪽 와이퍼 쪽에 있는데 재질이 이제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요거는 조금 고급스럽지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전동으로 열리고요. 굉장히 광활한 실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리뷰하는 차량은 5인승이나 7인승이 있는데 제가 리뷰한 차량은 7인승입니다. 자, 7인승이라서 뒤쪽에 이제 3열 시트가 이렇게 폴딩돼서 누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카페트를 이렇게 접어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7인승은 좀 특별한 게 저기 뒤에 이제 송풍구 밴드가 보이고 그다음에 시트 조절 장치가 보이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랑 수납함이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3열 시트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좀비처럼 으아 하고 3열 시트는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한 이 정도의 이제 공간이 나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접을 때는 헤드레스트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들어가서 이렇게 접히고 생각보다 이제 이 속도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열에는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스위치 같은 경우 테두리나 이런 거를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옆쪽으로 이제 생뚱맞은 12V 시가잭 아울렛인데 요거는 좀 미관상 좀 다른 데다가 좀 숨겼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스위치랑 조화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천장이 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원가 절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뭐 안전벨트 시트도 그렇고 이 클립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짐 싣거나 그럴 때 걸리적거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애기 있는 분들은 이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3열에도 ISO 픽스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SUV에 해당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저같이 이제 키가 1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지만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이제 우리 아내분들은 요걸 누르려면 힘들어요. 이거 닫기도 힘든데 여기에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닫기도 힘든데 이거 뭐 어떻게 누르라는 거야. 뭐 기능을 좀 아시는 분들이야 뭐 발로 하거나 앞에 가서 누르거나 뭘까를 하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다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프를 하거나 하는데 손잡이가 일단 없어. 손잡이도 없고 버튼도 너무 높은 곳에 포지션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이 버튼이랑 이런 거 다 통합해가지고 좀 안 보인 데다가 좀 숨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닫을 땐 그래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거슬려. 와, 아이고, 들어오자마자 이 특유한 가죽 향 냄새가 저를 반기고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걸 봐서는 컴포트 액세스나 이런 기능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직진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최근에 리뷰했던 포니2 핸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포니2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네. 이걸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버튼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좀 넣게 되면 이제 컬팅 시트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넣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옆에 보시면은 그 컬팅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밖에서 리무진 시트 만든 데서 그냥 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무늬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이런 게 조금 아쉽고 전체적인 손에 닿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좋은 가죽이나 좋은 재료를 써서 마감도 뛰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잡소리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조합이 되게 잘 맞아요. 옵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프레임리스 눈미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하이패스도 있고 뭐 ETC에 무슨 뭐 기능이 있어서 스위치도 있고 되게 두꺼운 못생긴 거를 넣어 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얇아진 걸 볼 수 있고 하이패스 기능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통합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블랙박스 여기다 막 주렁주렁 다는데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블랙박스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마감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이제 렉시콘 사운드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위치도 이제 메탈 느낌이 나는 스위치 소재를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가 벤틀리 디자이너가 이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이제 그런 좀 뉘앙스를 비치는 요소가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생뚱맞은 쓰지도 않는 요 컨트롤러가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터치가 더 빠르고 더 편하고 이거 언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이런 버튼을 다 없앴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전자식에서 펠리세이드인지 누르는 버튼식이었는데 이거는 다이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한 걸 볼 수가 있고 크리스탈 기아봉이라고 그래서 이게 적용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밤에는 예쁜데 낮에는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 드라이브 푸시 터레임 같은 모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버튼들이 조금 더 예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늬를 줬는데 이 무늬가 나중에 오래되면 때가 끼거나 좀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별로고 이게 뭐 DJ도 아니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계기판도 3D로 이제 나오고 뭐 이 모니터도 굉장히 커졌고 수납 공간이 이제 조금 많이 생겼는데 이제 글로브 박스 이제 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위에 당연히 이제 화장 거울이 이렇게 해서 불을 비칠 거고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나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예, 컵홀더는 이제 깊이는 한 요 정도. 네. 뒤에 거는 조금 더 작아서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콘솔 박스가 열리는 거는 예전에 이제 벤츠 E클래스 열리듯이 열리는 것 같고 요 안쪽에 이런 동전 수납함이 들어가 있고 안에도 재질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깊고 안쪽에 이제 뭔가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에도 이렇게 컵홀더를 꽂을 수가 있는데 문짝에는 꼽지 말라는 건지 그냥 무늬만 이렇게 되고 실제로 넣었을 때는 좀 많이 넘쳐서 이제 브레이크 안쪽에 이렇게 밑에 시트가 다 젖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는 무선 충전 거치대랑 핸드폰 충전기가 있는데 저거는 파란 색깔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서는 굉장히 빠른 USB 뭔가 데이터 무슨 뭐 그런 건가 보다. 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듀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스위치들 이제 이 워크인 스위치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열 승객석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열 승객석은 이제 타는 게 공간이 넓어서 승차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전동 커튼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옷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메탈 재질 비슷한 느낌의 이제 뒤에 화장 거울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제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여기 스위치가 있으면서 요 뒤에도 듀얼로 이렇게 에어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ISO 픽스가 이쪽에 이제 장착이 양쪽으로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주문하십시오. 자, 이제 대망의 3열로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3열로 갈 때는 여기 원터치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슬라이딩이 되고 앞으로 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좀 멍청한 게 뭐냐면 이게 숙여서 탈 수는 있는데 이거를 다시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이거 다시 이렇게 하려면은 버튼을 또 누르면 되겠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건 또 수동으로 또 앞을 또 잡아서 해줘야 되고 네, 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뒤에가 움직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또 운전자가 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오면 이거 버튼 누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3열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타기가 힘드네요 3열은. 네. 그리고 3열은 이게 만약에 일로 와봐요. 너 일로 와. 이거 이렇게 이게 되네. 여기다 이제 발 뻗으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을 쫙 뻗으면은 나 다리가 기니까. 그거 말고는 진짜 지옥이야. 이거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리클라이닝을 해서 뒤에 이렇게 딱 제끼면은 진짜 앞에 있는 애 때릴 것 같아.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다고요.
여기는 확실히 애기나 조금 작은, 체구가 작은 사람들이 앉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송풍구도 다 들려 있고, 그리고 내리실 때는 간단하게 이 버튼을 이용해서 내리는 게 아니네. 이거 내 거 이건데? 내릴 땐 그냥 요건가 보다. 요거 눌러서 나와 이러면은 나오네. 컵홀더도 있고. 함열은 진짜로 급할 때만, 유용할 때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사람 앉을 때가 아니네요. 아우씨. 본격적인 시승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네, 가보겠습니다. 나 예전에 여기서 큰 가방이 하나 있길래, 큰 가방에 보이면 보통 돈가방인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주소 안에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 큰 가방에 있길래 돈가방인가 이러고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뉴스 나왔어. 진짜요? 시체 유기. 와. 그 가방이었어. 소름 돋았죠. 그때 같이 있었거든, 누가. 같이 소름 돋았어. 자, 여러분들 GV80을 타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12.3인치인가요? 12.1인치인가? 아무튼 큰 이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보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그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이제 풀 디스플레이 그 공조기가 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햅틱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를 때마다 이제 진동이랑 소리가 이렇게 삑삑거리면서 내가 눌렀다는 걸 표식이 되고, 지금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는데 핸드폰 충전대가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요 밑에랑 이런 데다가 이제 무드 라이팅이 들어오는데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약해요. 아무리 세게 해도 약하고, 그 다음에 빛도 많이 고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게 좀 아쉬운 면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좀 점잖은 벤츠도 좀 되게 과하게 송풍구에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트렌드를 조금 더 같이 따라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3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계기판은 끌 수도 있습니다. 눈이 뭐 어지럽거나 그런 분은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외선 빨간 불빛이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 불빛 처음 탔을 때 이 불빛이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사용자분이 친절하게 댓글로 운전자의 그 시선 처리에 따라서 이 차가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대기질이나 이런 거를 남산타워에 보는 불빛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얘가 친절하게 대기질이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차에는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띡띡띡띡 하면서 이렇게 공기청정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네. 종료됐대. 한 번 더 누르면 실행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나 해서 되게 무서운 시대잖아요. 마스크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모 유튜버가 이제 몰래카메라 장난치다 크게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자동운전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2 자유를 탔는데 자동운전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운전으로 속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앞에 차간 거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차를 믿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이렇게 레이더를 맞추고, 속도도 여기가 이제 80km 제한이기 때문에 90에 맞춰 놓겠습니다. 90에 맞춰서 앞차가 80km 달리면 80으로 가. 이렇게 맞춰 놓고 핸들 이렇게 조작까지 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주 특별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건 뭐야? 화이트 네온 이런 것도 있구나. 구글맵처럼. 자,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남이라는 회사에서 사제로 이 내비를 출시를 했었는데, 저는 그 내비를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현대자동차 GV80에 탑재된 이 증강현실 내비를 지금 처음 써보는데, 이게 과연 편한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가다 헷갈리는 도로가 있거든요. 인터체인지가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빠져야 되는지 저기서 빠져야 되는지 미터가 나와도 굉장히 헷갈려요. 여긴가 저긴가 막 하다가 지나쳐버린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제가 얘는 이제 사진으로 보고 동영상으로 계속 나오니까 바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차를 탔을 때 얘도 놓치는 건 놓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막 아무리 이렇게 알려줘도 놓치는 거는 또 기계를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 얘가 일로 빠진다고 해도 여긴가 저긴가 헷갈려요. 그게 이제 아무리 이런 게 좋아졌어도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소나타에도 들어가는 그 사각지대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입차가 따라하기가 엄청 힘들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차가 어떤 차가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꾸 뭐 테슬라랑 이걸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차가 SUV인지 탑차인지 그냥 트럭인지 이런 거 나오는데, 얘는 그냥 단일하게 이렇게 그 승용차로만 표기가 됩니다. 네. 이제 어제 이게 주행을 하다가 느낀 건데,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 이게 스포츠를 넣게 되면은 이쪽 그 시트에서 이렇게 다이나믹 시트처럼 이렇게 조입니다. 예. 몸을 홀딩하기 위해서 에어가 이렇게 조이는데, 또 어제 주한소에서는 좀 탔었거든요. 근데 조수석은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수입차에만 나와 있던 기능인데, SOS 버튼을 누르면은 얘네가 도와주러 옵니다. 네, 한번 SOS 눌러볼까요? 지금 긴급 군안센터 연결 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서비스 긴급 군안센터로 연결 중입니다. 야, 다행이다. 받기 전에 끊어서. 와, 이것도 빠르게끔 연결이 되는구나. 긴급 군안센터입니다. SOS 버튼이 연결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버튼 누르다가.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십시오. 안전하셨습니다. 네. 아, 꺼도 다시 오네요. 확인차. 아, 확인차? 네. 와. 형이 한번 눌렀으니까. 진짜 잘 돼 있다. 나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와. 이런 건 좀 땡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요즘에 몸을 생각하거든요.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도 관심이 있어지고 막 하는데,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 이제 구매욕을 자극하는 거죠. 승차감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좀 부정적이었거든. 부정적은 아니고 난 별로 갖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 너무 비싸.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너무 비싸. 그냥 난 데일리카로 이 차를 타야 되잖아. 출퇴근용으로 이제 타야 되는데, 내가 출퇴근용으로 타기에 굉장히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도 사실이거든. 그래서 뭐 물론 뭐 살 사람은 당연히 사겠지만, 이게 보통 법인차로도 많이 사고 막 그러잖아. 근데 뭔가 이제 그래도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좀 이제 가오도 좀 나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질까봐 생각했는데, 이런 기능 때문에 내가 좀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 현대자동차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GV80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해서 더 좋은 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GV90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GV90은 저도 이제 유튜버들처럼 GV90 한번 타보고 샀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파파게러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회사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PD님도 계시고, 또 이제 기존의 PD님도 같이 이제 합작해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고, 이 다음 영상이 또 대박이에요. 제가 또 좋은 이제 하이퍼카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이퍼카도 타고 이런 차도 타고 막 굉장히 신차들을 리뷰를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제가 잘해서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를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